지금 XRP를 아직도 그냥 오르냐, 안 오르냐? 이 정도로만 보고 계신다면 이번 흐름의 진짜 핵심은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면 그냥 반등처럼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조용히 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격이 안 날아가면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큰 움직임은 사람들이 확신하기 전에 먼저 구조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은 바로 그 구조 변화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XRP를 단순히 옛날부터 유명했던 코인,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리플은 결제 하나만 밀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커스터디, 유동성, 기업 맞춤형 솔루션,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통합까지 판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는 단순히 차트 몇 퍼센트 반등하느냐가 아니라 리플이 실제 금융 인프라 쪽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시장이 XRP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말은 늘 있었는데 그래서 가격은 언제 가는데?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말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 쪽에서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반응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XRP ETF 쪽 자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적 14억 달러 규모가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가벼운 돈이었다면 이미 도망갔어야 할 차례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이 밀리고 실리가 얼어붙으면 원래 제일 먼저 빠지는 게 확신 없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보다 돈이 버텼다는 건 누군가는 이걸 짧은 반등형 테마가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 팬심으로만 보기에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즉, 겉에서는 가격이 답답해 보여도 아래에서는 쉽게 꺼지지 않는 자금이 받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무게감이 붙는 건 기관 쪽 흔적입니다. C3F 공시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들과 헤지펀드에 관련 포지션이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쪽은 말로 기대감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 엄청난 대세 상승 확정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호권, 자금이 이 영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개미들이 뉴스 보고 뒤늦게 몰릴 때보다 큰 자금이 조용히 자리 잡을 때 훨씬 더 중요한 전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한 재료들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리플이 지금 그냥 코인 하나를 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내놓은 2026년 우선순위를 보면 결제, 커스터디, 유동성 관리, 기업 맞춤형 솔루션 확장, 이 축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리플 해외 송금, 이 한 줄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돈을 보내고, 보관하고, 연결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 환경에 맞춰 도입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종합 금융 툴셋처럼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술 하나 좋다고 바로 안 씁니다. 실제로 쓰려면 연결이 쉬워야 하고, 관리하기 쉬워야 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기능이 한 번에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이 가는 방향은 딱 그쪽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XRP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차트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흐름은 차트보다 먼저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은 XRP, 레저, 리플, USD를 각자 따로 노는 조각이 아니라 하나로 묶인 플랫폼처럼 가려가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훨씬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은 지금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걸 쓰면 너희가 더 편해진다는 실사용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시간이 갈수록 강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핀테크 시장 확장 같은 이야기가 붙는 것도 그냥 지역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금융 인프라 수요가 큰 지역에서
이런 원스톱 솔루션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채택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이징입니다. 이 키워드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필요한 건 멋진 말이 아닙니다. 속도, 안정성, 처리 능력, 비용 효율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XRP 레저가 다시 조명받는 겁니다. 초당 처리 성능, 금융 인프라, 친화성, 오래된 운영 경험, 이런 요소들이 실사용 시장이 열릴수록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리플은 더 이상 그냥 오래된 알트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역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가격이 잠깐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리플이 어디까지 판을 넓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 위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트 쪽 신호까지 아예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 고래들이 쉽게 물량을 던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MACD 강세 모멘텀 이야기가 붙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는 항상 변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1.36달러 부근, 위로는 1.44달러에서 1.45달러 부근.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음 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위로 크게 터진 다음에 그래서야 진짜 가는 건가? 하고 쫓아봅니다. 그런데 원래 시장은 확신이 생겼을 때는 이미 많이 움직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모두가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직 긴가민가하고 아직 못 믿겠고 아직 확신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자리에서 구조를 본 사람과 나중에 가격만 본 사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딱 그 부분입니다. 지금 XRP는 그냥 혼자 뜨는 코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더 큰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 다음 대형 알트들 중에서 서사가 강하고 기관 자금이 붙고 실사용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으로 돈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계에서 XRP 같은 종목이 시장의 시선을 먼저 끌 수 있습니다. 이후 시장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자금이 점점 넓게 퍼집니다. 즉, 알트 확산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비트코인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XRP 같은 대형 알트로 시선이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중형 알트, 테마 알트, 후발주자들까지 수완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보는 돈이 움직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놓치기 싫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폭발하는 게 민코인입니다. 이건 시장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의심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 자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트 전반으로 돈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스크가 가장 크지만 속도가 가장 빠른 쪽으로 광기가 몰립니다. 바로 민코인 폭발 구간입니다. 중요한 건 민코인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항상 시장 전체의 체력이 먼저 올라와야 하고 그 체력을 보여주는 신호가 대형 알트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XRP가 단순 반등이 아니라 기관, ETF, 기업 인프라, 실사용, 토크나이징, 플랫폼 확장, 이 모든 서사를 등에 업고 다시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XRP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알트 시장 전체에 불을 붙이는 선행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늘 똑같습니다. 후발 알트가 움직이고 테마가 붙고 군중 심리가 뜨거워지고 결국 마지막엔 민코인까지 폭발적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리플이 지금 단순한 기대감으로 버티는 건지 아니면 실제 구조 변화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 판의 문을 열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 나오는 재료들을 보면 적어도 XRP를 예전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구간까지는 분명히 왔다고 봅니다. 결제, 커스터디, 유동성, 플랫폼 통합, ETF 방어, 기관 포지션, 실물자산 토크나이징, 고래 보유, 차트 방어력까지
이 정도 재료가 한 번에 겹치는 구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XRP의 재평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알트 전반으로 불이 번지고 마지막에는 시장의 열기가 밈코인 폭발까지 이어지는 그림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두가 확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가장 큰 기회는 모두가 확신하기 직전에 조용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바로 그 구간에 들어서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멘탈 싸움 구간입니다. 던질 사람은 던지고 추매할 사람은 추매하고 관망할 사람은 관망합니다. 중요한 건 전략 없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공포 구간은 항상 기회의 씨앗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도 아니고 절망할 때도 아닙니다. 관찰하고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 사이클이 돌아올 때 그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픈 폭락에 좌절할 때가 아니라 다가올 상승장, 즉 알트 불장에 대비해야 이번 하락에 의한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선거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익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익은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익으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련자들이 모두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간단한 구독자 확인만 마치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영상 하단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 제출해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